벽화가 눈길을 끄는 고창의 도돈별 마을. 동네 잔치라도 열린 것일까요? 요즘처럼 매서운 추위에도 훈김 가득한 마을에 구수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향기의 바로는 다름 아닌 메주콩. 청국장, 뭐든지. 꽃게. 밥 먹을 때 국기로 먹고 청국장 이게 맛있는데 무궁해라. 진짜 맛있어. 메주와 청국장은 도돈별 마을의 효자입니다. 농사를 쉬는 겨울철 큰 소득원이거든요. 우리 청국장 날마다 겨우 가져간다는 게 우리 청국장 이렇게 삶아서 띄어서 놔두면 그냥 가져가 서울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잘 가세요. 푸근한 시골 손맛은 도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주민 모두의 힘이라고 할까요? 맨날 풀한 때 엄니는 불 담당이셔? 불을 떠야 불을 잘 떼야요. 불 몇 년이나 떼셨어요? 몇 년? 70년 떼거든. 얼마 안 떼었구만. 마을 주민들이 메주와 청국장을 만들어 판 지 어느새 5년. 입소문이 나면서 겨울 내내 눈코 뜰 수 없습니다. 만드는 모든 과정은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방식입니다. 명품 청국장 탄생의 숨은 공신은 지난 가을 햇볕에 잘 말려둔 볏짚입니다. 청국장 발효를 돕는 바실러스균이 볏짚을 좋아한다네요. 우리 마을에 해관이 좋아가지고 동네마다 다 마을에 해관에서 먹고 놀잖아. 시아니면. 근데 특히 우리 동네는 매주 청국장이 특기라 시한마다 이렇게 청국장을 한 게 어디 놀러 못 가. 해관에서 놀고 누가 다 찾아서 가져가 버리면 또 다시 하고 또 콩 팔아다 또 다시 하. 근데 특히 우리는 콩도 비싸가지고 많이도 못해. 주민 대부분은 연세 지긋한 어른들이십니다. 힘에 부치진 않을까 싶은데 끄떡없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80? 고단하긴 해도 함께 모여서 일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어찌 보면 작은 잔치를 벌이는 듯합니다. 이 동네는 돼지고기도 많이 드신다면서요? 돼지고기도 갖다 삶고 있잖아요. 뭐에 드시려고? 어떻게 드시려고? 구워서도 먹을만, 찌개에서도 먹을만, 삶아서도 먹을만 그잖아요. 우리 이장님이 삼겹살을 그냥 10,000원어치, 저 거시기 50,000원어치 사왔다가 근데 50,000원어치 우리 대하지금이 또 비싼 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기자님들이랑 잡사야지 우리는 못 먹겠어. 짧게 되었어. 그렇습니다. 연불보다 잿밥이라 했던가요? 사실 더 큰 즐거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주민들은 청국장을 띄우고 나면 모두 모여 밥을 먹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와. 할머니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메뉴 삶은 돼지고기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어가지요. 그 사이 마당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점심 준비도 참 열심히시죠? 왜 해먹으려면요? 통각 봤어요. 이런 거 있어야 다 준비가 돼야 해먹잖아요. 삶은 돼지고기에 이은 두 번째 메뉴는 마을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콩으로 만듭니다. 눈치 빠른 분들 알아채셨죠? 직접 만든 두부입니다. 먹으려는 게 잘 돼가지고 두부를 먹으려는 게 그냥 기가 막히게 시방 재미지고 할매들 하나씩들 아저씨들 줄라는 게 아, 일하고 힘드실 텐데. 힘들어도 재밌어. 힘들어도 왜 그러냐면은 모두가 다 그냥 앉아서 그냥 잡수고 그냥 먹는 거보다 재밌어.
마을 주민들의 점심 준비는 늘 즐겁습니다. 시험애가 둘이면 뭐 서로 죽으라 한다. 언니 선녀 같아요. 예? 연기 속에 빠묻혀 있어. 근데 왜 울고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아 맞아. 근데 왜 울고 계셔? 네? 왜 울고 내오니까 울지요. 선녀가 울어? 선녀가 웃어야지. 우리 내오니까 울어. 거슬러란 게. 영철이네 잘 익은 파김치에 순시민의 아삭한 배추김치, 그리고 방금 내온 뜨끈뜨끈 손두부. 여기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주인공 삶은 돼지고기입니다. 탱글탱글하니 잘 삶아졌죠? 아, 이거 두 개가 이런 맛있겠다. 내가 먼저 한 입 해보고. 어메. 고기한 것도 다 맛있겠다. 그러지. 비타민 B와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고기. 육질이 연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 기력 보충에는 제격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넣을까? 왕의 식탁 부럽지 않은 시골 밥상입니다. 우리네 산다는 게 정을 주고받는 과정 아니겠어요? 정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한 접시면 왜 그리 밥상이 푸짐해 보일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어떤 음식과도 허물없이 어울리는 담백한 맛. 어떤 거에 쌈을 싸 먹든 뭘 찍어 먹든 감칠맛이 그만입니다. 땀 흘린 후에 먹는 돼지고기 맛.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한국인은 배심으로 산다는데 돼지고기야말로 배심의 기둥인 셈입니다. 놀고 먹는 노숙자. 달마다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한 게. 진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 그럼 놀고도 다 진인이 다 있죠. 놀고 먹는 노숙자. 아버지가 처음에 이름 질 때 놀고 먹으라고 노숙자라고 지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가져봐. 이번에 노숙자 신랑. 보약이 따로 필요 없겠죠? 즐겁고 풍요로운 밥상. 상위에 행복이 놓여 있습니다. 뜻으로 이렇게 공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의미가 있어서 도예지에서는 없는 시골 마을. 마음이 하나 서로 통하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점심도 잡수고 잔치도 하고 여럿이 있으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더라고 멋진 거 봐요 지금. 전부 다 이쪽. 동네 양반. 이거 봐, 이거 숟가락에 반짝부터 더 반짝. 이쁘게 찍어. 짠, 짠, 짜자자자. 야, 아니 뭐 세월 따라 입맛이 변하듯 우리 삶도 많은 것이 변합니다. 충무로에 자리 잡은 인쇄골목입니다. 건물 위에 다닥다닥 붙은 간판들이 한때는 의기양양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이 일일이 밀대를 밀어 인쇄물들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사람 손 거치나요? 웬만한 일은 기계가 대신합니다. 일은 조금 수월해진 셈이죠. 헌데 인쇄소 주인장은 손으로 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하네요. 1990년대, 오히려 그때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랍니다. 작년하고 또 틀립니다. 작년에는 저도 가면 갈수록 일이 이제 또 줄어드는 입장이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럼.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첨단 기계니 컴퓨터 시스템이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세상 살기는 참 편해진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마음은 더 고단하다고요. 인쇄소 주인장도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세월이 헛헛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먼지처럼 내려앉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끝나면 약속 있으세요? 삼겹살에 소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한 잔 먹어야 된다. 이 시대 아버지들 자꾸 뒤처지는 기분인가 봅니다. 세상과의 속도전에서 잠시 쉬고만 싶습니다. 인쇄소 골목 한켠 손필수 씨의 고깃집입니다. 두툼하고 푸짐한 돼지고기 목살 전문점입니다. 월급 사정 뻔한 인쇄소 사람들에겐 돼지고기만한 게 없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길에 나선 인쇄소 직원들. 야근까지 마치고 회사를 나서는 이 순간.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밤 공기가 달달하잖아요. 오늘은 더더욱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메뉴는 역시나 돼지고기입니다. 기름기는 쫙 빠지고 육즙은 숯향기로 쫀쫀하게 무장한 숯불구이.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 서민 외식 1번지 하면 돼지고기죠. 또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식 역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화해를 청할 때도, 어려운 고백을 꺼낼 때도 우리는 돼지고기에 소주 한 잔을 생각합니다. 돼지고기 상추쌈을 나눠 먹으면서 애정을 표시하기도 하지요. 우리 서민들 그렇습니다. 이 맛에 삽니다. 일일이 영양가를 따지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아보죠. 왠지 좀 피곤하다 싶을 때, 기력이 딸린다 싶을 때 우리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자주 먹는 음식은 돼지고기란 말이에요. 왜? 저렴하고 부담 없이 배불르고 커피랑 소주 한 잔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국민 메뉴라니까. 오케이. 국민 메뉴. 사장님이시잖아요. 언제나 먹고 싶고 먹어도만 물리지 않고. 네. 이 돼지고기는 그냥 불현듯 땡겨요. 그럴 때가 있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은 꼭 삼겹살을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다들 먹고 내가 지금까지 나도 그래 왔으니까. 하지 말고 싼 가격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자주 다가왔으면 좋겠다. 돼지 화이팅! 서민들에게 이만한 위안이 있을까요? 돼지고기는 즐겨 찾는 음식일 뿐 아니라 하나의 서민 문화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뭐 아무래도 돼지고기 찾는 것은 이제 뭐 문화죠. 뭐 거의 뭐 이 동네뿐이 아니고 어느 지역 대한민국 다 돼지고기 제일 많이 찾죠. 또 문화가 정착한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서민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멧돼지의 형상이 나타난 반구대 암각 화의 흔적에서 선사시대부터 먹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은 것은 고구려 때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최고의 요리로 꼽았던 음식이 맥적이라네요. 지금 불고기의 원조지. 우리가 그 옛날 고구려 시대에 그 맥적이라 그래서 맥족이 먹었던 고기구이죠. 그러다가 설야 명적이라고 불리우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너붓이 쓸었다 그래서 너비안이라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불고기가 된 거예요. 즉 오늘 이 맥적은 불고기의 원조인데 불고기는 소고기로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건 돼지고기로.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고기 구이는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맥적의 맛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준비된 돼지고기 목살에 칼집을 넣습니다. 양념이 골고루 벨 수 있도록 말이죠. 돼지고기와 달래, 부추, 마늘 등의 재료에 된장과 간장에 갖은 양념을 넣은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에 향긋한 달래를 잘게 썰어 넣으면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도 잡아줍니다. 옛날에는요 숯불에다 구웠어요. 이제 준비된 돼지고기에 양념장을 바르고 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숯 향이 배이도록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라네요. 연기가 올라와 훈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돌려주면서 굽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스불에서 굽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이렇게 맥적이 완성됐습니다. 돼지는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같은 집 울 안에서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또 우리가 먹고 남는 찌꺼기들은 다 또 돼지들이 또 맛있게 먹어주고 서로 같이 삶을 공유했어요. 또 저는 돼지는 복을 부른다고 해요. 우리는 복을 많이 찾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많이 줄 동물은 바로 돼지니까 돼지의 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은 지역의 문화와 생활상을 반영합니다.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는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제주도는 모계 중심 사회인데 강한 여성상은 대표적인 해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바다에 뛰어들어 잡은 해산물로 생계를 유지해온 해녀들. 에너지 소비가 워낙 큰 작업이다 보니 이들의 점심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들은 저 점례질 하였냐 물건도 없고 커나 영 나와네 추워놓은 불추멍 맘국 먹더니 수다 맘국 바닥에 양 저 머면 한거 있으다게 그 멀망 이런 거 그거 했냥 푹 딸려 그댕겨 헌정 먹으면 몸이 쑥 풀어집니까? 몸국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음식입니다. 먼저 돼지뼈를 넣어 푹 삶고 제주도 말로 몸이라 불리는 모자반 해초가 두 번째 재료. 국물이 끓으면 배추나 무 등의 야채도 넣고 몸도 넣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돼지뼈가 흐물흐물 으스러질 때까지 푹 끓입니다. 몸국 끓이정은 그냥 몸만 놓으면 안 되고 도색이 빼다고야 푹 딸려 그냥이야 다시물 맨드랑냐 그래서 우러난 국물로 해 그냥에 몸국 끓이면 양 잘로 맞춥니다 이거 고모도 다 놓고 개부르주다 해녀뿐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는 대표 음식이 몸국입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해녀의 바다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돼지고기 요리를 탄생시킨 셈입니다. 그 맛도 다 달도 맛도 다 하영 먹으라 이 니네들도 맨드름 떴다 아이고 맛있죠 힘나지요 맛은 어떠냐고요? 돼지고기의 고소한 씹는 맛이 바다 해초의 식감과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바다의 시름하지요.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들어갔다 올라왔다가 몇 수십 번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배가 고파요. 맛있죠. 그러니까 나오면은 이거 해서 먹는 거지. 힘나지요. 힘나지. 이것이 기운 보충시키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가. 옛날에는 이 바닷고기 같은 거밖에 잘 못 먹고 이 돼지고기는 큰일 때, 이 결혼식집 같은 때 이런 때나 돼지를 잡아가지고 뭐 그때는 돼지고기도 많이 주지 않아요. 딱
해접. 그래서 그거 먹고 있는데 지금은 흔하지 않아요, 돼지고기가. 그리고 몸국만큼이나 많이 먹는 또 다른 돼지고기 요리, 돈베고기입니다. 별다른 레시피도 재료도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삶아 도마 위에 썬 채 먹는 고기. 돈베는 도마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두툼한 돼지고기 수육 한 점, 김치에 말아 씹고 나면 노동요 한 자락 절로 흘러나옵니다. 아기들도 배불리 먹이고 우리들도 하연 먹어. 저라.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는 척박한 섬 사람들에게 헤쳐나갈 힘을 주는 중요한 먹을거리였습니다. 부대기 전복 하란다. 이어도 살아. 제주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돼지라는 게 우리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고 고기도 주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거름도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소, 뭐 말, 양 다 주고 돼지가 모든 행사의 시작이었다는 게 제주도는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첫날을 돛 잡는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지고기 잡는 날, 돼지 잡는 날. 그 정도로 모든 행사에는 돼지가 필요하다는 거. 무엇보다 돼지는 버리는 부위가 없습니다. 부위별 요리들 역시 발달했는데요. 돼지 허파와 간은 메밀가루 반죽을 입혀 전을 부쳐 먹습니다. 메밀가루를 입히는 이유는 메밀이 제주도 사람들의 주요 곡식이었기 때문이지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메밀가루가 잡아줘 고소함이 깊어집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일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던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그 특별한 일을 치르는데 그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식생활이었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즘도 누구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고기를 먹는다는 게 특별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특유의 또 다른 돼지 요리, 아강발 족탕입니다. 아강발 족탕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젖이 돌지 않을 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과주던 요리인데요. 아강발이란 돼지 발톱에서 발목 정도까지를 말합니다. 요리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아강발을 삶아냅니다. 아강발 족탕에 들어가는 중요한 또 다른 재료는 무입니다. 미역을 넣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탕에는 무를 넣어야 국물 맛이 시원하죠. 육수에 삶은 아강발을 넣고 손질된 재료를 넣은 후 푹 과냅니다. 그런데 이때 메밀가루를 풀어 넣습니다. 제주도에선 돼지고기 요리에 빠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강발 족탕. 뽀얀 국물, 부드러운 조개 육질, 일품입니다. 제주도의 돼지고기 요리는 단순합니다. 삶거나 굽거나. 그리고 제주도의 삶이 배인 배지근한 제주도만의 맛. 세월의 맛은 오늘에까지 이어집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기묘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사 같은 특별한 상에 올리는 돼지머리인데요. 모형이냐고요? 실제 돼지머리입니다. 돼지는 오키나와의 상징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데요.
다양한 돼지고기 부위를 요리해서 먹습니다. 오키나와 돼지 사랑의 진면목은 나하시의 저녁 밥상을 책임진다는 마키시 공설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돼지라면 꿀꿀거리는 소리만 빼고는 없는 게 없을 정도니까요. 실제 좌파렐은 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속이 진공 포장돼 진열돼 있습니다. 시장 안 상점들은 하나같이 돼지 머리를 앞세웁니다. 이 생소한 광경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본토 사람들도 신기하게 여기지요. 豚の顔の記念で私も初めて見たからね怖くはないけど最初は怖いと思ってたけどこれはねお肉です。お魚屋さんにお魚のアラがあるのと同じですね。お肉として食べます。はい。野菜炒めに使ったりチャーハン、焼きそば、カレーなどに入れます。これはハート、心臓。心臓、はいはいはいタンでもベーコンみたいで美味しいですよ。 내장 기관부터 귀, 코 등 다양한 부위들을 직접 시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ジェニファーっていうジェニファージェニファーこれねお客さんがやっぱり写真撮って楽しんでもらえるように沖縄は先祖にお供えするために使ったりしますのでだからこうで食べるときは美味しく食べて成仏ってね저녁상을 준비하기 위해 나온 오키나와 주부들. 오키나와의 식문화는 한마디로 돼지고기 문화입니다. 거의 모든 전통 요리에는 돼지고기가 필수이죠. (15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오키나와. 이곳의 한 외딴 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오기미무라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일에 나선 스미 할머니. 오키나와는 기후가 따뜻한 편이라 할머니 손길보다 잡초가 빠르게 자랍니다. 상추며 수세미 등을 직접 키우는데요. 심심풀이 소일거리가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 연세가 올해로 94세랍니다. 取ったり刈り取りしたいものをみんな私自分一人でできる限りはやっていますけどもずっともう若い時から農業していますので 오전 농사일이 끝나자마자 잠시 쉴 새도 없습니다. 이동 수단도 자전거. 활동량으로 치자면 10년. 아니 20년은 젊지요. 오전 일을 마치자마자 달려온 곳은 친목도모를 위한 게이트볼 경기장입니다. 이곳 마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지요. 경기를 치르는 분들은 대부분 8, 90세. 정말 건강해 보이죠? 이곳 마을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수 마을입니다. 80대가 300분 이상. 100세 넘는 어르신도 10분 이상이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직접 농사도 짓고 이렇듯 게이트볼도 즐깁니다. 건강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어르신들.
과연 이분들의 장수 비결 무엇일까요? 毎日やっぱりこれ食べたから健康になってる沖縄の料理野菜もんと食べるから、やっぱりは豚肉あまり食べるなと言うけどやっぱりここは地元やっぱりこれで育っているからはいもう今日終わりゲートボールやります。 늘 활력이 넘치는 94세 스미 할머니. 할머니 댁에서 장수의 비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의 살림살이. 정리정돈은 물론이고 먼지 쌓일 틈이 없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어놓은 달력 일기입니다. 1月から12月までのものみんなこれ書いてる。去年のもの。これに日記書いてからさ、帳面にまた写すわけ。30日までになったら。1月から12月までのものがみんなあるわけ。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종이접기입니다. 폐지를 이용해 상자도 만들고 종이학도 접습니다. 1枚ではね薄いから2枚重ねてからやらないと。新聞でも新聞1枚でやったら厚くなる。冷凍に入ってるけど硬くてできない。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다며 요리를 준비하시는 스미 할머니.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내신 것은 다름 아닌 돼지고기입니다. これは3枚肉って言ってお肉。肉って言ってからねお肉で炒めて食べるんだけどこれ硬くて今食べられないですよ。これもなんか塩漬けですか？いやこれそのままだ。料理する時でも絶対に何かかぶらないとね。 셰프가 된 할머니 위생에도 철저합니다. 衛生のために。ああ、なるほど。何するか何と混ぜるかなそれじゃ。豆と混ぜるか。 오기미무라 마을의 돼지고기 조리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돼지고기를 푹 삶아 기름을 뺀 후 간장 양념만 한 국물에 볶은 녹황색 채소, 해초, 콩을 넣어 끓이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돼지고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일본에선 한때 육식을 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워낙 외딴 마을이라 국가 정책이 미치지 못했다는군요. 최근 장수 노인 마을로 주목을 받으면서 즐겨 먹는 돼지고기가 부각된 것이죠. あんまり油これ煮るんでしたら、ね、油がね冷えたら浮くからこの油みんな取ってから捨てるんですよ。早期と言ってから早期分にでもよ。煮いたら明日までやったら油が浮いてるから俺はみんな取ってからさり返し取ってから捨ててからやったら油濃くないわけよ。あんまり油濃くないからこれ白髪言うてからぐすぐすしておいしいよ。こういうふうにしてよく食べるんですか？行事の時はこれなければいけないですのだ。何でも行事の時はまた入れます。こんな買う。行事の時は必ず豚肉がいる。そうですよ。必ず入ります。 규칙적인 생활과 메모하는 습관, 직접 키운 녹황색 채소와 그리고 돼지고기. 스미 할머니의 장수가는 오늘도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寝たきり知らずに百が来る。寝たきり知らずに百が来る。
その気持ちで100までを私はまた昨日民謡の新年会だったわけだからだんだんって不思議かな100歳までも皆様と仲間に入るか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って言ったら100歳以上でもいいでしょってみんながまた笑ってるわけずっとこのまま元気でいらっしゃって130まで世界記録、作ってください。はい。いやまた遊びに行きます。じゃあね、本当のお粗末でした。 승미 할머니 오래오래 더 건강하시길 기원해 봅니다.おばあ元気だからね、何でもするんだよ。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향수와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민속 5일장 중에 가장 크다지요. 모란시장입니다. 설을 앞두고 대목을 맞은 장터. 없는 물건이 없고 또한 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뻥튀기 추억쯤은 흔한 게 모란시장입니다. 명절 준비로 바쁜 며느리 발길을 붙잡는 거는 예산일이지요. 뻥튀기 튀기고 뻥도 튀기고 고기부터 명절 거 사러 왔어요. 빽빽한 구석구석이 명물 3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한켠 일찍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눈코 뜰 수 없는 이곳. 서너 집이 모여 특별한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서민들만 안다지요. 다름 아닌 돼지 부속 구이입니다. 뒷다리부터 내장, 껍데기까지 특수 부위가 다 모였습니다. 이게 몇 인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100인분 되나? 이거 오늘 다 파실 거예요? 모자라 이거 100인분도 모자란다고요? 저쪽이 또 구워야 돼. 찾아오는 이들의 대부분은 고기 한 점이 귀하던 시절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산에 가서 저 수술을 봤어요. 근데 우리 저 장모님이 이거를 딱 사다가 수세에다 고도 그냥 주는 거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지금 젊은 사람은 왜 먹는지 모르겠지. 그냥 옛날에는 이게 너무너무 먹지. 맞아. 맛의 으뜸이 감칠맛이라지요. 게다가 흥을 돋는 맛이랍니다. 기억 저편, 배고프던 시절. 얼마나 먹고 싶었던 맛이라고요. 그 시절이 코앞에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은 추억행 직행버스지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이 사람들 사는 거, 희노애락이라고 할까 인생에 그런 것도 보고 이런 거죠. 어떤 의미? 뭐라 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모란시장에서 만나자면 여기가 만남의 장소라고 할까요? 우리를 탕홀하게 해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고 여기 오면 항상 재미. 그리고 제가 말씀 옆에 생음악이 흐르잖아요. 네? 맛도 최고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서로 옆에 사람하고 친구 삼아가지고 여기 와서 만나. 또 맨날 장마다 나와. 그 시간대에 나오더라고. 또 끝날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아침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에 만나자 해가지고 와서 서로 얘기 다 했었고 요거 친구가 된다니까 전부 다. 돼지고기 부속이 뭔가 싶은 분들 있으신가요? 콩팥의 껍데기 그리고 목을대 등 그야말로 선호하지 않는 부위들입니다. 왜 하필 맛 좋은 살을 두고 부속을 먹을까 궁금하시지요?
이래봬도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특미라고 하네요. 한 번 맛본 이들은 꼭 한 번 다시 찾아온답니다. 여기 사실 수가 올려야 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수가 올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하는데요. 모란장에 장터 인심까지 곁들여 고기 맛의 풍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루 종일 문전성시. 모란장을 찾는 분들 중에는 이 맛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정도지요. 불판에서 숭덩숭덩 자른 고기들이 익어가는 사이 손님들은 절로 말동무가 됩니다. 메뉴를 고를 일도 없고 양을 따질 일도 없습니다.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요. 형이 또 뵌다. 처음 봤는데요. 동생 많이 먹었더니 제 스타일이 그래요, 좀. 그랬더니 그분이 1시간 정도 지나가다 하면서 팔아, 많이 팔아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어디 모르니까 내가 아까 농담하신 분이 그분이 그래서 단골이 됐어요. 아까 저 지나갔더니 인사하고 간다고 막 그래서 인사 안 하고 간다고 뭐야 그래요? 그러면요 그 나이가 그러면 또 이게 손잡는 애기 부리는구나 그러고 말지 안 그래? 여기 사장님도 매일 오신 거지 말하자면 매일 장마다 오신 것이지. 장마다 오시잖아요. 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시는 분 아니어도 이 장은 모르는 사람은 금방 지나죠. 이제 한번 합시다. 네. 고향이 어디세요? 천안 대가 오신 가지고? 직접 천안에서 오셨냐고? 이렇게 성남장 대단하다니까. 천안 대까지 오신 천안에서 천안에서 맛있는 거 오셨다는 거야? 먹고도 없는 거좀 부담이요. 아유, 왜 이렇게 고맙다. 아유, 진짜. 아유. 형님도 되고 아우도 되고 사는 게 별거 있나요? 두루뭉술 어울리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무래도 여기 모이면은 여기 금방 요 사장님도 아까 오셨지만 금방 다 친구들 되고 이게 모란장이에요. 고기 먹으면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이런 데밖에 없어요, 시장이요. 불판은 하루 종일 뜨겁습니다. 어쩌면 서민들 사는 모습도 늘 뭔가 지지고 볶고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주 부석도 그런 면이 상당히 좋다고 같아요. 괜찮아요. 음식은 맛있는 거지만 음식은 맛있는 먹어요. 이 맛은 음식은 기억에 남는 게 음식이거든요. 음식은 좀 약간 값이 싸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던 돼지 부속고기. 모란장에서는 서민의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빈이네 특별한 행복 이야기입니다. 삼겹살 3건하고요. 찌개용으로 1건만 주세요. 썰어드릴게요, 어머니. 네. 38,000원 나왔고요. 예. 잘게 좀 썰어주세요. 애들이 먹을 거라서. 아이들도 어린 듯한데 한 가족이 먹을 양치고는 좀 많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고기만 봐도 좋아하는 아이들. 아무래도 특별한 날인가 봐요. 오늘따라 엄마가 손이 큽니다. 그거 사고 예빈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 사야지. 가자. 아니 왜 이렇게 얘는 2명인데 과자를 많이 사세요? 애들이 집에 있는 애들도 많이 먹어야죠. 집에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집에 또 3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네. 예빈이네는 모두 5남매. 다둥이네라고들 부른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현관부터 북적입니다.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다고들 하는 세상에 5명의 아이들이 자라는 집. 부러움 반, 한숨 반이시죠? 우리 큰아들 듬직한 우리 큰아들 제일 동생도 사랑하고 우리 큰아들 김영도 완전 잘 놀아줘요. 그리고 완전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스타 예요? 좀 태어났어요. 사이로. 1년 전에 먼저 태어났고 그다음에 우리 큰딸 장녀 그리고 막내 우리 예빈이 이제 아비 너 울었냐? 아이들 많이 낳았다고 신문 기사에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사실 특별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첫째가 둘째 되고 둘째가 동생 낳아달라고 해서 셋째, 넷째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 5이 되었더라고요. 밥 먹을 준비하자. 예. 엄마 수저통 어디 있어요? 수저통 여기. 아빠 다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척척 제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다둥이네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날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아이들도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조촐한 삼겹살 파티. 고기가 왜 이리 더디게 익는 걸까요? 저도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좋아요. 어떤 엄마들은 밥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인다는데 예빈이네 아이들은 삼겹살이면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웁니다. 입속에 한가득 고기를 넣고 오물거리는 모습. 엄마들이라면 아시죠?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에요. 맛있어요? 몇 정도? 얼마큼? 한국빵도 짠만큼. 맛있어. 어쩜 이리 맛나게 먹을까요? 5 아이들과의 파티는 삼겹살만한 게 없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외식 한번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집에서는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먹을 기회가 사 먹는 일이 자주 없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모일 아빠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요. 같이 모이는 게 힘드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기 같이 먹고 그러니까는 더 즐겁죠. 가족이 더 오랜만에 다 같이 앉아서 같이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더 기쁜 거 같아요. 오늘 파티의 주인공은 사실 아빠입니다. 생일이거든요. 뭐 부자가 된다고 해도 삼겹살은 뭐 오히려 좀 더 자주 먹게 생겼죠.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삼겹살 하나를 갖고도 정말 재미있고 뭔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는 그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데 다둥이네는 행복 잘 날이 없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지글지글 굽는 삼겹살 파티는 행복의 에너지원이라네요. 드디어 하이라이트. 생일 촛불 점화식입니다. 저는 아빠 생일 선물을 엄청 큰 걸로 받은 것 같은데 크게 뭐 선물을 비싼 이런 선물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가족이 하나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 앉아만 있어도 웃음꽃이 만발입니다. 삼겹살에 케이크가 전부인데요. 까르르르 까르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다둥이들. 바로 이게 사람 사는 맛이겠죠? 보고만 있어도 절로 배가 부른 아빠 엄마입니다. 우리네 사는 게 불판 속 같죠?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돼지고기는 반가운 초대를 하지요. 서민들이야 푸짐한 돼지고기 한 점에도 살맛이 나잖아요.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해온 맛있는 소리
행복을 부르는 소리입니다.